저희가 그 오전에 MPG 데이터셋을 로딩을 했고요. 그래서 MPG 데이터셋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봤고, 그리고 선점도까지를 그려봤어요. 우리가 관심 변수는 아무래도 연비가 관심 변수겠죠. 그래서 연비를 전부 다 Y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 실린더 개수에 따라서 연비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동차의 마력에 따라서 연비가 어떻게 변하는지, 무게나 가속도에 따라서 연비가 어떻게 변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중에서 빈도수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자라고 했어요. 빈도수 막대 그래프는 카운트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죠. 실린더, 같은 개수의 실린더를 갖는 자동차들이 몇 개가 등장하는지, 그 다음에 그 자동차 생산 지역별로 자동차가 몇 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생산 연도가 정수형으로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빈도수를 살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그릴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생산 연도는 어, 예를 들면 뭐 80년, 82년, 82년 이런 식으로 연도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일종의 시계열 데이터로 생각을 해서 선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드려봤어요. 이 빈도수 막대 그래프를 한번 몇 가지만 우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도수 막대 그래프. 빈도수 막대 그래프는 카운트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카운트 플롯. 제일 처음에 실린더 개수로 그려보자라고 했죠. 이거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카운트 플롯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MPG, X축에 무엇을 가져갈 것이냐를 써주시면 돼요. 여기에 컬럼 이름이 실린더즈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plt.show 하시면 이렇게 되죠. 실린더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 8개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위쪽에 선전도 중에서 이런 거 있었죠. 3개짜리가 이렇게 4개 정도가 있었고, 물론 겹치는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겹치는 점이 만약에 있다면 중첩돼서 정확하게 4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실린더 4개짜리는 여기서부터 데이터들이 꽤 많죠. 5개짜리 몇 개 안 되고요. 6개짜리 좀 많죠. 그리고 8개짜리도 좀 많습니다. 그죠? 이 모습을 여기서도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실린더 3개짜리 10개 미만, 5개짜리도 10개 미만, 4개짜리는 한 200개 정도가 있고요. 실린더 6개짜리는 대략 한 75개, 80개 정도가 있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여기 실린더 8개짜리는 대략 한 100개 정도가 있네요. 이 숫자들은 어떻게 그려진 거냐면 숫자를 찾으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밸류 카운트를 하시면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은 MPG고요. 컬럼 이름은 셀린더스고 여기에 밸류 카운트를 해보시면 셀린더 3개짜리 볼까요? 4개. 4개. 셀린더 5개짜리 3개. 그 다음에 셀린더 4개짜리가 204개. 그 다음에 8개짜리가 103개, 6개짜리가 84개. 이 숫자들을 이렇게 막대로 그린 거예요. 막대로 그린 겁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네, 숫자도 이렇게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막대를 그리시는 것도 가능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좌표축을 X로 할 것이냐 Y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좌표축을 X로 하게 되면 이렇게 세로 막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요. 여기를 Y로 변화하게 되면 가로 막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레이블 보시면 여기 실린더라고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Y축에는 카운트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이죠. 지역별은 우리가 요거는 실린더의 빈도수였고 지역은 가로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자, 지역에 대해서 가로로 그려보겠다라고 하시면 C1 그래프 라이브러리에서 카운트 플롯 데이터 프레임은 MPG
y축에다가 변수를 주시면 되겠죠. y축에다가 오리진이라고 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plt.show 주시면 이 숫자들은 아마 우리가 그 데이터 탐색 부분에서 찾았었을 거예요. 데이터 탐색 부분에서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일본에서 생산된 자동차, 그리고 유럽에서 생산된 자동차라고 하는 그 값을 그려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연도였었죠. 여기 생산 연도별로 빈도수를 세자. 그죠? 생산 연도는 모델 이어예요. 모델 이어. 그러면 그 부분은 똑같이 카운트 플롯 사용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mpg 세로로 그리겠습니다. 그럼 x에다가 모델 이어라고만 주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plt.show 70년도에 생산된 자동차는 대략 한 25하고 30 사이니까 한 29, 28 뭐 요 정도가 될 것 같네요. 73년도에 생산된 자동차는 대략 한 40개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연도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선그래프로 그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런 모양의 선을 그린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를 하시려면 그냥 데이터 프레임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는 좀 안 되고요. 안 되고 데이터 프레임을 그 밸류 카운트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그리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연도별 모델 이어라고 변수 이름이 모델 이어였었으니까 모델 이어 카운트라고 할게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한 거고요. 여기에 무엇을 저장할 거냐면 mpg 데이터 프레임에서 모델 이어의 value count 결과값을 저장하겠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델 이어 count라고 하는 변수는요 시리즈가 됩니다. 이렇게 시리즈가 되죠. 1차원 배열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원 배열. 잠시만요. 밖에서 누가 기다리는 것 같은데. 아닌가?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계속 할게요. 들어오셔도 되는데. 네, 요 부분이 데이터고요. 요 부분이 데이터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X축으로 가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모델 2열을 X축으로 가져가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를 Y축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가 시리즈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시리즈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고, 자, 무슨 얘기냐면, 프린트 하고서요. 타입을 오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모델 이어 카운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리즈라고 되어 있죠. 1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원 배열인데, 일반적인 배열과 조금 다른 점은, 판다스의 시리즈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인덱스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73, 78, 76, 82, 75 이렇게 인덱스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가지고 있냐면 values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거기에 들어있는 값들이죠. 값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인덱스가 X좌표에 있으면 돼요. 73년도, 74년도, 그 다음에 뭐 75년도, 76년도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X축에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들이 Y축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리얼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리시면 되냐면 C본 라이브러리에서 라인 플롯을 하시면 되겠죠. 라인 플롯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뭘 사용하실 거냐면 데이터 프레임은 모델 이어 카운트
그리고 X축은 뭘 사용할 거냐면 모델 이어 카운트의 인덱스. 그 다음에 Y축은 그냥 모델 이어 카운트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요 데이터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이거 안 쓰셔도 되고 X축에 들어갈까 Y축에 들어갈까 이것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PLT.show 이게 라인 그래프입니다. 여기에 그리드를 좀 쓸까요? 여기에 plt.grid 네. 네. 라인 플롯을 그리실 때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을 조금 우리가 조작을 좀 해야 돼요. 전체 아까 380여 개 정도의 데이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걸 연도별로 몇 개의 자동차가 있느냐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 value count. value count. 이 value count라고 하는 함수는 정렬을 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1차원 배열을 만들어주는데 이 값들의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보여줍니다. 뭐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모델 이어가 순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값들로 정렬이 되어져 있고 정렬 방식은 또 바꿀 수도 있어요. 한번 함수 한번 찾아보세요. 시리즈에서 값들로 정렬을 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도 여기 숫자잖아요. 인덱스를 가지고 정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value count의 리턴 값이 시리즈다. 시리즈는 1차원 배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출력된 모습을 보시면 1차원 배열처럼 안 보이잖아요. 꼭 2차원 배열처럼 보이죠. 근데 왜 이게 1차원 배열이냐면 실제 데이터는 이것만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걸 1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판다스의 배열은 0, 1, 2, 3이라고 하는 정수 타입의 인덱스도 있지만 우리가 각각의 행에다가 뭘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랬어요? 레이블을 붙일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레이블은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문자열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그래서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이 시리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X축에는 여기 있는 인덱스를 X축으로 사용하고 실제 값들을 Y축에다가 그리면 그게 라인 그래프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X축이 70년도, 71년도, 72년도, 뭐 73년도, 74년도 이렇게 있는 거고요. 82년도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여기 숫자들은 그 해당 연도에 생산된 자동차 대수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라인 플롯, C번 라이브러리에서는 라인 플롯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X축, Y축만 이렇게 지정하셔도 충분합니다. 마커가 표시가 안 되죠. 마커즈도 있지만 그냥 마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다 동그라미라고 하시면 여기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위치에 이거 5입니다. 영문자 5고요. 영문자 5는 데이터가 있는 위치에 동그라미 원형 모양의 마커를 만들어 주고요. S는 스퀘어란 뜻이고 네모로 이렇게 마커들을 찍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그래프는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사실 이 내용은 위쪽에 있는 이 내용과 다를 게 없어요. 여기를 이렇게 이 꼭지점들을 이렇게 연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요 모양이 아래쪽에 그려진. 그래서 시계열 그래프라고 하는 게 보통은 선그래프로 시계열 그래프를 그리기도 하지만 막대 그래프로 시계열 그래프를 그리기도 해요. 그래서 라인 플롯으로 시계열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막대 그래프로도 시계열 그래프가 그러니까 데이터의 종류가
X축이 시간에 관련된 거는 그게 시계열 데이터예요. 막대로 그리든 그 다음에 선으로 그리든. 그래서 그려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밸류 카운트를 이용해서 인덱스와 값으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그 막대 그래프가 뭐였었냐면 오리진, 실린더, 빈도수죠. 그러니까 그룹으로 묶어야 될 게 두 개예요. 생산 지역, 그 다음에 실린더 개수. 자, 요거 숫자를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를 하기 전에 숫자를 먼저 찾아보시면 그룹 바이 기억나시죠? 죄송합니다. MPG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을 묶어주는 거예요. 그룹 바이. 바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그룹을 묶어주는 기준이 되는 컬럼 이름들을 리스트나 배열로 넘겨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역이니까 오리진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개수죠. 실린더스. 그러면은 그룹별로 묶여진 부분 집합들이 생기겠죠. 그 부분 집합에서 빈도수죠. 빈도수. 컬럼을 하나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널이 없는 실린더는 널이 될 수도 있어요. 실린더는 아니었나? 잠시만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인포에서 널이 있었던 홀스파워가 널이 있었군요. 홀스파워가 널이 있었고 나머지는 널이 없어요. 그러니까 빈도수를 셀 때 MPG의 빈도수를 세거나 뭐 실린더의 빈도수를 세거나 뭘 세든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죠? 홀스파워만 아니면 홀스파워만 아니면 빈도수를 세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빈도수가 여기서 그냥 mpg 하나만 할까요? 점 mpg 하고서 여기에서 value count를 이렇게 호출해 보시면 이렇게 되죠. 여기 mpg가 같이 들어가는군요. mpg를 빼면 어떻게 잠시만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버릴 텐데 mpg가 18개, 19개, 20개, 20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디스플레이스먼트 value count가 이거를 원했던 건 아닌데 오리진과 실린더의 value count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리진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실린더스도 해서 value count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네. 자, 처음에 그룹이 오리진이니까 이거죠. 네. 오리진으로 그룹이 나뉘어요. 나뉘는 게 유럽에서 생산된 자동차, 그 다음에 일본에서 생산된 자동차, 그 다음에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실린더예요. 그래서 실린더가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 이렇게 있고요. 옆에 있는 게 카운트예요. 카운트인데 그 컬럼 두 개를 묶어서 밸류 카운트를 하겠다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럽에서 생산된 자동차 중에서 실린더 4개짜리는 63개. 그 다음에 유럽에서 생산된 자동차들 중에서 실린더 5개짜리는 3개. 유럽에서 생산된 자동차 중에서 실린더 6개짜리는 4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실린더 개수가 3, 4, 6 이렇게 나오고요.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실린더 개수가 4, 6, 8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개수가 몇 개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얘네들을 이 숫자들을 막대로 표현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막대들 이거를 막대로 표현해 보자인데 이게 아마 여러 가지로 가능할 거예요. X축과 X축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색깔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오리진이나 실린더 두 개 중에 하나를 X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막대 색깔로 해주시면 돼요. 이런 게 가능할 거예요. C번 라이브러리에서 카운트 플러스를 그리는데 데이터 프레임은 MPG를 사용을 하고 X축을 오리진이라고 하는 컬럼을 사용을 하고 막대들을 구분하는 색깔을 실린더스로 하겠다. 실린더스로 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위쪽에 있는 숫자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색깔이 진해질수록 그 실린더의 개수가 커지는 거예요. 그죠? 자, 미국은 4개짜리, 6개짜리, 8개짜리만 있었죠. 여기가 4개짜리. 그 다음에 5는 빠져 있어요. 5는 없고 6개짜리, 8개짜리.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접해 일본이죠. 자, 일본은 3개, 4개, 6개예요. 그죠? 네.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는 빠져 있고 6개짜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4, 5, 6으로 가죠. 네,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 이렇게 지역을 X축으로 놓게 되면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가 생기고요. 미국과 일본과 유럽이라고 한 세 개의 카테고리가 생기게 되고 각각의 카테고리 안에서 막대들이 여러 개가 표현이 되는데 이 막대들은 색깔별로 실린더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고 아니면 C본 라이브러리 카운트 플러 데이터 프레임은 똑같죠. 마일 퍼 갤런이고요. X축을 실린더로 갖다 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막대들의 색깔을 오리진으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래쪽에 틱을 보시면은요. X축의 틱을 보세요. X축의 틱은 실린더이었어요. 그래서 실린더 3개짜리, 실린더 4개짜리, 실린더 5개짜리, 6개짜리, 8개짜리. 그 다음에 색깔이 의미하는 거는 파란색, 일본, 주황색, 유럽, 초록색, 미국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실린더 3개짜리는 어디에만 있어요? 저펜만 있어요. 일본만 있어요. 일본만. 실린더 4개짜리는 일본, 유럽, 미국이 다 있어요. 실린더 5개짜리는 유럽만 있고요. 실린더 6개짜리는 일본, 유럽, 미국이 다 있고 실린더 8개짜리는 미국만 있어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이 막대의 크기는 그 자동차가 몇 대가 있느냐라고 하는 자동차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료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무엇이 주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자동차의 생산 지역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생산 지역 안에서 실린더별로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아래쪽은 실린더가 주가 되는 거예요. 실린더 개수가 주가 되는 거고 같은 실린더를 갖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지역을 따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범례가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그 X축이나 축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축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주가 아닌 부가 되는 컬럼을 막대 색깔 같은 것들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통계량 막대 그래프를 그리자라고 했죠. 예. 통계량 막대 그래프는 이거는 바플롯을 그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플롯을 그리자고 하는 거고요. 아, 요거를 하기 전에 이렇게 그 막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볼 수도 있고 얘네들을 카테고리 플러스로도 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카테고리 플러스로 볼 수가 있냐면 자, 카테고리 플러스로 저걸 보여드릴까요? 3번 라인 그러면 캣 플러스죠. 카테고리 플러스. 데이터 프레임은 npg고요. npg고 그 다음에 x축. x축에는 뭘 그릴 거냐면 x축에는 실린더로 할게요. 실린더. 실린더. 그 다음에 종류를 알려주셔야 돼요. 종류는 카운트 플러스죠. 그래서 카운트 플러스 함수입니다. 여기서 그린 함수가 카운트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플러스를 빼고 카운트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 kind를 카운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서브 플러스의 컬럼을 나눌 거예요. 서브 플러스의 컬럼을 지역으로 나눌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볼까요?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보여주죠. 자, 이거는 얘는 지역별로 그러니까 요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 되는 게 실린더죠. 주가 되는 게 실린더예요. 그런데 그 실린더를 어떻게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을 나눠서 카테고리를 나눠서 세 개로 나눠서 그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일본 파란색이죠. 이렇게 파란색들만 모아서 일본에다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황색들 있죠. 주황색들만 모아서 유럽 카테고리에다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초록 색깔들이 있죠. 초록 색깔들만 모아서 USA라고 하는 서브 플러스에다 그려주고 이렇게 카테고리 플롯을 이용하셔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시각화로 좋을까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보고서를 보는 사람의 취향에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카테고리별로 좀 나눠서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래프를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X축을 오리진으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컬럼을 실린더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컬럼, 이 서브 플러스의 개수가 실린더 개수만큼 나오겠죠. 서브 플러스의 개수가 실린더 개수만큼 나올 거고, X축이 미국, 일본, 유럽이라고 하는 걸로 그려지는 그런 그래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운트 플롯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통계 자료를 보려고 하는 게 아까 그렸었던 그 어떤 그룹별 통계 그래프. 이때 사용하는 게 무슨 그래프냐면 바플롯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그리려고 했었던 게 뭔가요? 실린더별로 MPG의 중앙값을 그리자라고 했죠. 그리고 실린더 개수가 있을 거고요. 실린더 개수가 있을 거고 실린더가 X축에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옆비가 Y축으로 가면 되겠죠. 근데 Y축인데 평균을 계산할 게 아니라 중앙값을 계산을 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요 첫 번째는
서브 플롯을 만들자고 했군요, 제가. 서브 플롯 만들어서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그리자라고 했군요. 뭐 하나씩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개 서브 플롯에다가 한꺼번에 그려버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두 개예요, 서브 플롯이. 피겨가 있으면 되고요. 엑시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으면 되겠죠. plt.sub+를 하시면 되고요. 행의 개수는 한 개, 그리고 컬럼의 개수는 두 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요 가로 길이가 좀 작죠. 그럼 이거는 피겨 사이즈로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한 2대 1 정도 비율이면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늘리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네. 이 정도 비율이면 괜찮을 것 같고요. 괜찮을 것 같고, 첫 번째 엑시스에 그려줄 내용은 막대 그래프인데, 반플롯인데, 데이터 프레임은 MPG, X축을 뭘로 가져갈 거냐면, 실린더로 가져가기로 했죠. 실린더. 그 다음에 에스터메이트가 있어요. 에스터메이터가 있어야 돼요. 평균은 기본값이고요. 평균이 아닌 경우는 이거 써주셔야 되는데 미디언 이런 식으로 넘길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넘길 수 있고 에러바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에러바를 none으로 쓰시면 되고 얘를 어디에다 그리겠다라고 하는 걸 주셔야 돼요. 왼쪽에 그릴 건지 오른쪽에 그릴 건지를 써주셔야 돼요. 왼쪽은 인덱스가 0번, 오른쪽은 인덱스가 1번입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거에다가 xs 0번. 일단 얘만 먼저 볼까요? 얘만 먼저 보시면 실린더스 X축 Y가 없군요. 무엇의 미디언이냐가 없죠. 네. Y가 빠졌네요. Y축에 넣어줄 값이 빠져 있어요. Y축 뭐라고 하셔야 돼요? MPG. 그죠? 실린더별로 3, 4, 5, 6, 8이라고 하는 실린더 개수별로 무엇의 평균값, 무엇의 중앙값, MPG의 중앙값이라는 뜻이죠. 실린더별로 MPG의 중앙값을 바로 그리겠다라고 한 게 이거죠. 그렇죠? Y축에다가 Y축 데이터를 안 넣어줬네요. 그 다음에 그 옆에다 그릴 거는 SNS, 이것도 다 플러스로 그릴 거죠. 데이터 프레임 똑같고요. MPG 똑같고, X좌표가 바뀌죠. X좌표는 오리진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Y는 똑같아요. MPG고, 에스티메이터도 똑같아요. 미디언 사용할 거죠. 미디언 사용할 거고, 에러바 안 쓰겠다라고 하시면 none. 여기에 엑시스는 인덱스 몇 번째를 사용하시면 되냐면 인덱스 1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유럽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중요한데 연비가 클수록 연비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실린더를 보면 중앙값으로만 보면 실린더 4개짜리가 연비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실린더 개수가 더 클수록 연비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약간 의외인 게 실린더 3개짜리가 연비가 더 만약에 진짜 반비례라면 완전히 반비례라면 실린더 3개짜리가 연비가 더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실린더 3개짜리는 약간 예외적으로 연비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실린더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일반적으로는 연비가 안 좋아지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다라고 하는 걸 요 막대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막대 그래프에서는 중앙값으로만 비교하면 일본이 대체적으로 연비가 좋고 일본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이 그 다음은 유럽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이 연비가 좋고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이 연비가 가장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그 카테고리별로
숫자형 타입의 통계 데이터,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을 보고 싶으실 때 바플롯을 이용하시면 되셨습니까? 네, 요거였었고요. 하나하나씩 그릴 수도 있었는데 그냥 서브플롯 이용해서 한꺼번에 그렸습니다. 기법을 배웠고요. 자, 그 다음 문제가 뭐였었나요? 박스 플롯 그리는 거군요. 박스 플롯은 연비, 그 다음에 배기량, 그리고 무게 이렇게 했군요. 어, 연비와 연비와 뭔가 연비와 배기량과 자동차 무게 이거를 서브플롯에다가 한꺼번에 그리자. 세 개를 하나씩 하나씩 그리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고요. 자, 요것도 그러면 제목을 그냥 박스 플롯이라고 할까요? 박스 플롯 상자 그림입니다. 세 개가 필요하겠죠. 서브 플롯이. 그래서 피겨, 그 다음에 엑시스, 축들이 필요하겠죠. 축들이 필요할 거고 plt.sub 플러치 로의 개수가 로는 하나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컬럼이 우리가 세 개를 그릴 거니까 여기를 3. 그 다음에 피그 사이즈를 이런 정도면 아까 적당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키울까? 이런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여기에 박스 플롯 하나, 여기에 박스 플롯 하나, 여기에 박스 플롯 하나.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박스 플롯이에요. sns.박스 플롯. 데이터 프레임이 있겠죠? mpg. y축을 사용하시면 돼요. mpg라고 쓰시면 돼요. mpg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mpg만 있어도, 엑시스가 있어야 되죠. 엑시스 인덱스 0번. 여기다 그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다가. 네, 이렇게 해서 plt.show. 여기 하나 그려졌죠. 여기 mpg 이렇게 나왔어요. mpg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최소값 1, 4분위, 중위값, 그 다음에 3, 4분위, 그리고 여기 펜스, 울타리가 있고 그 위쪽에 아웃라이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죠. 보실 수가 있으시고, 얘가 여기 mpg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mpg 요걸로 다른 정보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똑같은 코드가 반복이 되겠죠. 두 번째는 배기량을 쓰기로 했잖아요. displace month. 여기는 인덱스 1번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동차의 무게를 그려보기로 했죠. 여기는 인덱스 2번.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 displacement, 여기 weight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좀 너무 붙어 보이죠. 네, 가로 크기를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Y축 레이블이 좀 붙어서 좀 보기가 별로 안 좋죠. 그죠? 이거 조정하실 수 있는 옵션 하나 알려드릴게요. 파이플럿에 PLT죠. 파이플럿에 함수가 있는데 서브플럿츠 어저스트가 조정하다예요. 조정하다. 레프트 왼쪽 조정할 수가 있고요. 바텀 아래쪽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오른쪽 조정할 수가 있고요. 탑 위쪽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W 스페이스 W는 위드스니까 가로에 스페이스 여백을 어떻게 주겠다는 뜻이고요. H 스페이스 H는 하이트 높이에 여백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가로 여백
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파라미터들 중에서 W 스페이스를 숫자로 0.3, 0.5 정도 한번 해볼게요. 0.5, 네,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요 간격을 주는 거예요. 요 간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려지는 요 가로 길이는 좀 줄어들었죠. 아까는 아마 요만큼 있었을 텐데 여기에 여백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스페이스가 여백이잖아요. 여백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요 실제 그래프를 그려지는 그 크기가 조금 작아졌어요. 이렇게 조정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기가 조금 좋아졌죠. 어, 연비의 박스 플롯, 그 다음에 여기는 100이라는 게 박스 플롯 이런 식으로 여기 단위가 다 달라요. 단위가 다릅니다. 숫자들이 굉장히 다르죠. 이렇게 숫자들이 굉장히 다른 거를 그 하나의 플롯 안에 그리면 그래프가 굉장히 이상해져요. 보시면 얘는 0에서 맥스가 45죠. 여기는 맥스가 450이죠. 여기는 5000이죠. 그럼 만약에 이걸 하나의 플롯 안에 그리게 되면 여기 최대값 5000이 될 거고요. 그죠? 그럼 450은 이걸 5등분 뭐 이렇게 했을 때 4000, 3000, 2000, 1000. 그 밑에 어딘가에 요쯤에 있겠죠. 그럼 얘는 45는 그 한참 밑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박스의 모양 3개를 같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화면이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단위가 범위가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범위나 웨이트의 범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각각 서브 플롯을 나눠서 다르게 그려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 플롯을 하나 그려봤고요. 박스 플롯이 하나가 더 있었죠. 오리진별로. 그러니까 그룹을 묶자는 얘기죠. 연비의 박스 플롯을 그리자. 자, 이거는 요거는 한 화면에서 그리셔도 돼요. 이거는 한 화면에서 그리셔도 되는데 박스 플롯이니까 박스 플롯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MPG겠죠? X축에 무엇을 주시면 되냐면 오리진을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Y축이 전부 다 연비가 되겠죠. 연비. 그리고 플롯.show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요. 막대 그래프 내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기 있는 막대 그래프 내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미국의 연비는 요 정도, 그죠? 일본 자동차들의 연비는 요 정도, 유럽 자동차들의 연비는 요 정도잖아요. 그죠? 일본이 좋죠. 자,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일본 자동차, 아까 우리 중위값만 본 거잖아요. 네. 미국 자동차의 연비 중위값, 일본 자동차의 연비 중위값, 그리고 유럽 자동차의 연비 중위값. 이게 아까 우리가 막대로 그렸던 그 막대 크기들이에요. 여기서는 중위값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최소값, 1, 4분위, 중위, 3, 4분위, 그리고 최대값까지가 다 표시가 되죠. 이렇게 보이시면 됩니다. 만약에 같은 색깔로 다 보이는 게 조금 단순하고 지루하다라고 하시면 색깔 주시면 돼요. 색깔은 카테고리가 오리진이 카테고리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카테고리로 다르게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도록 그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없었지만 실린더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실린더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네. 박스 플롯 그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MPG X축을 실린더 개수 그 다음에 Y축은 연비 그 다음에 색깔 를 실린더 개수
셀린더 개수로 이렇게 해서 PLT.4를 하시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동차 실린더 개수가 3개짜리, 실린더 개수가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 8개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진할수록 그 실린더 개수가 많은 거고요. 색깔이 연할수록. 그리고 그 분포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래프들 그려본 거죠. 그 다음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박스 플롯 그려봤고요. 박스 플롯 그려봤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4개의 서브 플롯 그 다음에 각각을 히스토그램으로 그리자라고 했죠. 쉬는 시간이 거의 됐네요. 너무 또 오래될 것 같아서 히스토그램하고 페어 플롯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